석창호 화백과 갬블러 크루를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환영의 뜻으로 뜨거운 박수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가 약합니다. 네. 이쪽으로 좀 자리를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 분이랑 앉은 갬블러 크루가 언제 인원이 이렇게 줄었나? 나중에 몇 명인지 확인하도록 하고요. 먼저 각자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제가 아마 그냥 이렇게 얘기한 거는 아마 성에 안 차실 것 같고 직접 한번 본인 소개를. 예, 저는 그 석창우라고 합니다. 네. 말로 소개하는 것보다 네이버나 이런 데서 검색해 보면 아마 자세하게 나와 있을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방법을 잘 하시네요. 예, 그러니까 그 서해의 동양의 서해와 서양의 크로키를 접목한 그 수묵 크로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묵 크로키. 네. 뭘지 정말 궁금한데 이제 잠시 후에 얘기로 차차 좀 풀어가 보도록 하고요. 갬블러 크루도 직접.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두 명만 나왔다고 해서 갬블러가 저희가 다는 아니고요. 네, 여러 명이 있는데 오늘 갬블러 크루를 대표해서 나온 박지훈 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본인 네, 소개도. 저는 갬블러에서 지금 원래는 플레이어로 댄서로 활동을 하다가 이후에 조금 더 갬블러의 좀 더 큰 꿈을 그려보고자 기획을 좀 맡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 이제 이준학 팀장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두 분이 대표로 나오신 거군요. 네. 자, 그러면 짧게 저도 좀 소개를 좀 덧붙여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본인이 하는 일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주셔서 먼저 석창호 화백 앞서 말씀해주신 수묵 크로키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창시를 하신 분이고요.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말씀드려야 기억하실 거예요. 소치 패럴림픽 폐회식 때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그 패럴림픽 폐회식 때 마찬가지로 수묵 크로키를 거기서 직접 연출을 하셨습니다. 그 장면이 보도를 통해서 많이 나왔었고요. 아마 그 장면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시게 될 겁니다. 190여 회에 걸친 해외를 포함한 퍼포먼스를 이미 진행을 하셨고 260여 회 그룹전, 41회 개인전 이것도 진행하셨고 광고도 하셨고. 광고는 어떤 걸 하셨죠? 그 SK 브로드밴드에 보면 이제 네. 그 누구라는 그 기기가 있는데 스피커 보고 말을 하게 되면 이제 원하는 채널, 날씨 뭐 이런 거 그렇죠. 다 틀어주고 그러는 거예요. 노래도 네. 해주고. 거기에서 어떻게 나오셨어요? 거기서 이제 자기 작업하면서 이제 네. 그러니까 기기하고 대화하면서 기기가 이제 멈춰 그러면 멈추고 다시 또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작업을 촬영했었죠. 그랬군요. 여러분들이 이제 챙겨보실 게 많아졌습니다. 자, 갬블러 크루는 뭐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현재 24분을 대표하여 단 두 분만 무대 위에 지금 올라와 계신 거고요. 명실상부 뭐 대표적인 비보이 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7년부터 19년까지 서울시 대표 비보이단. 언제 이렇게 서울시가 대표 비보이단을 정해놨었어요? 서울문화재단에서 네. 이제 그 비보이들을 좀 더 우리나라의 예술 어떤 그런 씬에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말에 언더에서 오버로 이렇게 좀, 올려놓겠다. 네,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지원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 서울시 대표 비보이단을 선정을 해서 이제 활동을 하는 이게 저희가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내년까지 지금 하셔야 되죠 활동을. 예. 예, 그렇군요. 뭐 무려 50여 회의 그 이상의 그 세계 대회 우승 한두 개도 하기 힘든데 50여 회. 네, 대단해요. 60개국 투어 공연. 60개국이면 거의 다 가본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24명이 모두 다 같이 60개국을 간 건 아니라서 저는 한 30개 간 것 같아요. 반 정도들.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네. 이제 각 멤버들이 상황에 따라서 어떤 국가는 8명이나 10명이 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대회 형식에 따라서 5명이나 2명이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이제 숫자를 세긴 해요. 너는 24개, 유난히 많이 간다. 나는 너. 42개 국가를 갔어. 이런 식의 좀
좀 아이 같은 경쟁을 하기도 네. 하고 그래서 총 계산을 해보니 60여 개국이 돼서 이렇게 작성하게 본인은 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쪽은 30여 회. 저는 한 42개국이 되더라고요. 네. 좋은 데는 다 가요. 네. 네, 기획이니까. 네, 그리고 저는 남겨놓고. 네, 대표는 여기 한국에 있어야 되니까 네. 아마 그런 뜻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이제 쟁쟁한 각 분야의 대표적인 예술가 두 팀 모시고 오늘은 저마다의 어떤 한계를 깨고 예술의 본질을 향해서 나아가고 계신지 그 이야기를 오늘 자세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인생에 한계는 있습니다. 환경이 한계일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실력이 한계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신체적인 한계를 가질 수도 있고요. 누구나 석창호 화백님께서는 사실 장애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신체 때문에 어찌 본다면 더 힘드셨을 텐데 스무 크로키라는 이런 작업을 하시는 것도 남들보단 더 어렵지 않을까. 어떻게 이렇게 생각해내시고 그걸 시작하시고 만드시게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이제 양팔이 없어지고 나서 양팔이 없어지고 나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뭐 손목이 있는 것도 아니고 팔꿈치 위에 양쪽 다 절단이 됐으니까 그렇죠. 어이수로도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랬었는데 이제 내가 다쳤을 때 그 아들이 한 달 반 될 때였었거든요. 네. 얘들이 커가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아빠보다도 뭔가 하는 아빠로 이제 비치기 위해서 그냥 노력을 해서 찾고 그랬었죠. 그러셨고. 그러다가 이제 아들이 4살 때 그림을 그려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을. 네, 그래서 이제 시작한 게 이제 뭐 참새, 뭐 독수리 이런 걸 그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그리고 시작이 났더니 됐어요. 사람들이 잘 그린다 그래서 야 이걸로 해보자 그렇게 이제 정한 거죠. 근데 그 처음에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팔을 잃게 되셨습니까? 어떤 이제 사고가 있었던 그 건가요? 조그만 중소기업의 이제 전기 관리자로 이제 근무했었는데 네. 거기서 전기 점검하던 중에 이제 22,900볼트의 전압에 감전돼 가지고 이제 양팔과 이제 발가락 이런 걸 절단하게 됐죠. 그 순간에 그러면은 몸은 다른 부분은 괜찮으셨어요? 감전이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충격이 큰 거 아닌가요? 떨어지면서 이제 그 머리가 먼저 떨어지니까 뇌출혈도 있고 머리 수술도 한 2번 하고 예. 팔도 처음에 뭐 손목까지 절단했다가 다시 썩어 들어가니까 다시 위로 2번씩 절단하고 그렇게 했죠. 네. 그리고 발가락으로 이제 전기가 나가서 발가락 2개도 이제 없어지고 예. 그런 식으로. 그 순간에 그 당시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그때 우리나라 나이로 이제 30살이었습니다. 너무 젊으셨을 텐데. 뭐 그래도 그때 그때 가정도 이루셨었나요? 그 당시에 가정을 이루셨었나요? 그때 이제 그 아들 딸 그 있고 이제 회사 다녔었죠. 그럼 가정도 이루고 아이도 있는 상태에서. 예. 그때 보면 예. 이제 다른 장애를 가진 사람보다 운 좋게 다치는 거나 마찬가지죠. 예. 일반 사람들을 보면 이제 결혼하기 전에 다쳐가지고 이제 결혼도 못하고 그런 게 많은데 저는 이제 결혼을 하고 애들도 있고 그래 다쳐가지고 같이 사는 사람들은 힘들었겠지만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의지할 사람이 의지할 없이 사람이 보면. 있으니까 행복한 출발이 될 수가 있었죠. 네. 그래도 지금이야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시지만 그 당시는 어떠셨을까? 상당히 답답하고. 그런 것보다 이제 전기를 하게 되면 이제 내가 감전될 확률은 이제 적지만 감전될 수 있다는 거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요? 그때 이제 내가 감전됐고 그리고 그 전압에 감전이 되게 되면 이제 팔뿐만 아니라 다리까지 다 절단하거나 아니면 이제 목숨을 잃어야 목숨을 되는데 잃을 수 있죠. 저는 이제 운이 좋게 양팔만 절단을 하고 또 어이수가 딱 낄 수 있을 만큼 절단이 됐거든요. 그리고 걸어 다닐 수 있으니까 어차피 다칠 바에는 괜찮게 다쳤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생각이 정말 긍정적이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주로 이제 그 긍정적으로 된 게 이제 배우자 우리 그 사모님 옆에서 워낙 잘 해주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다친 거에 대한 그걸 많이 다친 거에 대한 걸 느끼질 못했어요. 항상 긍정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고 하니까. 그렇군요. 아까도 같이 오셨잖아요. 여기도 예. 항상 그렇게 같이 다니시고 옆에서 지지해 주시는 분이 계셔서 예, 부정적으로 생각할 겨를 없이 그냥 그렇죠. 그거를 받아들이게 되신 거군요. 근데 그 상황에서 아들 때문에 그림을 아까 그리게 되셨다는 얘기 하셨는데 예. 그 그림을 저희가 좀 볼 수 있을까요? 새를 그리셨다 그랬어요. 그때 이쪽 왼쪽 게 지금 까치고 오른쪽 게 독수리. 지금 이제 점점 화면이 잘 보이는데
이게 아들이 몇 살 때 이걸 해달라 그런 거예요? 4살 때 이제 4살 예, 때 해달라고 그려달라고 왔더라고요. 날아다니는 새를 그려달라 그런 건가요? 아니 그 땅에 앉아 있는 책 속에 들어가 있는 책을 가져와 가지고 이거 좀 그려 달라고. 그림을 보고 이제 사진을 예. 보고 이제 그림으로 예. 만들어 달라는 얘기일 텐데 예. 참 당돌한 질문을 아버지 다친 걸 눈으로 보고서도 그래서 에이 저리 가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그릴 생각을 하셨어요? 아 이제 그 위에 아들 위에 딸이 있었는데 네. 딸이 있을 땐 내가 손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많은 이제 손으로 뭐 안아주고, 해준 게 있었는데 예. 안아주고 근데 아들은 이제 그러질 못해가지고 붙여가니까 꼭 털어줘야겠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든지 그려야겠다 해서 그렸더니 이제 저런 그림이 나왔죠. 어떻게든 뭐 해준 게 없으면 내가 안아주고 이런 그 마음을 대신해서 예, 그림에다 예, 담으신 거군요. 근데 그림을 아니 처음 그렸다는 게 좀 믿어지지 않을 만큼 아니 뭐 이렇게 꼼꼼하게 잘 그리셔요? 성격이 원래 꼼꼼하세요? 그렇게 꼼꼼한 성격은 아닌데 이제 그 그림 자체가 그렇게 꼼꼼하게 사진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긴 대로 그려보자. 아니 생긴 거야 다 꼼꼼하게 생겼죠. 저희가 그림을 그릴 때 그렇게 그리기가 어렵잖아요. 이제 저는 그걸 보고 그냥 그대로 그린 거니까 그냥 있는 걸 그대로 그리면 쉽잖아요. 없는 걸 그리는 것도 아니고. 아니 누가 없는 그게 아니라 참 어려운데 참 제주에 있다는 얘기를 처음에 딱 저 그림 보고 주변에서 얘기 안 하던가요? 딱 그리고 나니까 아들은 조금 좋아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예. 아내하고 처형이 굉장히 잘 그린다고 그림을 배워보라고 권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시작하시게 된 예,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아들이 아버님의 네. 미래를 결정한 장본인? 예. 지금 그러면 그 아드님은 지금 어떻게 몇 살이나 됐나요? 그때 4살짜리. 그러니까 84년 10월 29일 날 다쳤으니까 지금 내일 모레가 막 그 29일이 될 거야, 막. 그러네요. 예. 근데 생신. 계산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금방 할 거니까 그렇게 하는데 지금 그 나이가 됐거든요. 그 나이가 됐습니까?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내가 하는 걸 보더니 순수 미술은 별로 그냥 가정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자기는 디자인으로 가겠다 해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미국에서 그 자동차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그럼 아버지의 재능을 이어받아서 디자이너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군요. 예. 네, 어떻게 아버님 입장에서 보실 때는 뭐 자기 일을 잘하고 내가 뭐 그게 재능이. 재능이 있고 나보다 좀 낫나? 아마 뭐. 저보다 좀 나은 것 같아요. 네, 역시 자식은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하게 돼요. 예, 그거는 뭐 검증해 봐야 돼. 저희가 지금 작품이 없는 관계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야 놀랍네요. 그렇게 해서 첫 작품을 아까 저희가 보게 됐고, 자 그러면 이 석창호 화백 얘기만 계속 들을 수는 없고, 갬블러 크루도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팀인지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네, 저는 이제 그 얘기 앞서 우리 화백님 뭐 사전 미팅 때도 뵙고 저도 이렇게 찾아봤었는데 이게 오늘 주제가 또 한계 속에서 본질을 찾는다는 그럼요. 거였잖아요. 근데 우리 한계는 한계도 아니라는 약간 그런 마음에 뭔가 말을 하기가 부끄러워지시. 네, 약간 송구스러운 게 사실 있어요. 저도 이렇게 네. 계속 경청하게 되고 네. 어떻게 먼저 좀 저희 팀 그래도 갬블러 크루 소개를 해주시고 어떻게 시작된 팀인지는 얘기를 해주셔야죠. 일단 90년대 초반에 네. 80년 후반에서 90년 초반에 스트릿 댄스 비보이라는 문화가 시작이 됐죠. 이제 시작이 우리나라에서 됐는데요. 예. 저희는 이제 거의 1.5세대에서 2세대 정도의 조금 사이에 있는 팀입니까? 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전에는 사실 각자의 영역에서 각 지역에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있었고 단장님의 지역이 있을 텐데 네. 그곳에서 한 4, 5년 정도의 개별적인 활동을 하다가 네. 이제 2002년도에 세계 대회가 이제 갈 수 있는 활로가 열렸어요. 한국에서 세계의 무대로 나갈 수 있는. 예. 이제 그때는 만년 2등만 하던 팀에 속해 있던 댄서들이 지금의 갬블러 멤버들인데 우리가 한번 같이 힘을 모아서 1등을 목표로 하는 같은 꿈을 그릴 수 있는 여러 명의 댄서가 모여서 2002년에 만들어진 게 갬블러 크루입니다. 그러면 팀들 중에서 좀 이렇게 골라진 사람들이 모인 팀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은 그렇게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저희 나이가 이제 고등학생이었는데 와. 2002년도에 저희 고3이었거든요. 예. 그 전부터 이제 동네에서 막 친구들이랑 춤추고 하다가
이제 유명한 대회- 친구들 있잖아요. 그때도 유명했던 선배들이 계셨고 아. 네, 지금 뭐 하다가 유명해진 친구들도 있지만 그때 이제 저희들보다 선배들 20살이 한참 넘어간 선배들한테 맨날 깨지는 거죠. 대회만 나가면. 네.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가 1등을 하려면 에이스들끼리 한번 뭉쳐보자. 그렇죠. 해갖고 모여갖고 또 떨어지고 그랬어요. 또 떨어지고. 네, 팀워크가 되게 잘 맞아서 예. 점차적으로 이제 아예 한 팀으로 굳어지게 됐던 거죠. 그럼 자기 팀에서 나와서 이제 한 팀을 네네, 만들게 점점요. 되신 거고. 예. 그러면 이제 나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목표가 정확하고 그래서 팀워크도 2002년도에 좋고. 이제 창단을 했었을 때 처음으로 저희가 일본에서 세계 대회가 열리는 거예요. 네. 좀 가깝잖아요. 그럼요. 여기는 우리가 돈을 모으면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음. 그때 지금 얘기하면 동대문의 뭐 두타나 밀리오레 이런 쇼핑타운에서 공연을 저희가 하면 한 번 하면 막 10에서 20만 원 줬어요. 네. 8명이서 30분 공연하고 막 그러는데 예. 그럼 그거를 막 모았어요. 예, 차비도 아껴가면서 그래가지고 거의 1년을 그렇게 모아가지고 멤버들 비행기 값이랑 나오네요. 호텔 값이랑 해서 일본을 예. 간 거죠. 어. 그게 저희의 사실상 데뷔전이었는데 되게 운이 좋게 많이 부족했는데 3등까지 한 거예요. 3등. 네, 와, 그래서 세계 대회에서 네, 그쪽 어떤 전 세계 음. 비보이들한테 한국에 이런 애들이 있다. 갬블러 알렸군요. 크루라는 팀이 있다라는 음. 신고식을 딱 하고 음. 예. 그리고도 계속 이제 노력을 하다가 독일에서 열리는 배틀 오브 더 이어라는 대회가 있는데 네. 이 대회가 저희 중고등학교 때부터 항상 비디오로 보던 꿈 같은 대회였어요. 아유, 네. 거기를 가시게 된 거예요? 네, 그것도 한국에서 예선전이 열리게 돼가지고 어. 2004년도에 처음으로 독일까지 가서 우승을 하면서 어쨌든 조금 자리를 이제 잡게 된 거죠. 이야. 예. 소위 말하는 유명한 팀, 뭐 잘하는 팀이 이제 어. 확실히 된 거죠. 예. 네. 그러면 뭐 승승장구 이제 뭔 도대체 한계에 부딪히려고 부딪힌 게 없네. 저희한테는 지금 얘기를 말씀을 이제 드리다 보면 이렇게 네. 송구스러워질 것 같긴 한데 잘못 섭외한 거 아니야? 저희도 부상이었어요 사실. 예, 저희 어, 입장에서는 그렇습니까? 많이 네. 다치고 음.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뭐 목 디스크나 뭐 이런 것들이 음. 있고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계속 있었죠. 따라다니고 있었죠. 한 번도 탈락해 보신 적은 없어요? 아니 많죠. 많아요? 예, 언제? 기억에 가장 강렬하게 남아 있는 탈락. 그래서 아무래도 가장 강렬했던 건 2002년도에 결성하고 나서 그 한국 네. 예선전에서 예선 탈락했던 것 같아요. 예선 탈락. 예, 야심차게 모여가지고 음. 딱 나갔는데 아예 예선 탈락을 해버렸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하러 뭐 그래서 배틀 오브 더 이어라는 대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네. 배틀 오브 더 이어라는 대회는 독일에서 열리는 대회고요. 지금 현재 2018년에도 열리는 해마다 대회입니다. 열리고 있는. 1년에 한 번씩 해서 네. 매년 10월 세 번째 주 토요일에 어. 독일에서 열리는 대회인데 독일 국가 정부에서 이 대회를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서 여는 전 세계에서 아주 큰 규모의 대회입니다. 예. 이 대회를 어릴 적부터 동경을 하면서 그렇죠. 비디오로 보면서 언젠가 내 꿈의 무대가 될 수 있는 저기를 가보고 싶다라고 항상 꿈을 꾸게 됐고 우리 단장님이 얘기하는 건 이제 2002년에 그 독일 대회에서 처참하게 예선 탈락을 경험을 하고 2003년도에 한국에서 예선전을 거쳐서 독일에 갔는데 그 역시도 3위를 본선에서도 3위를 했고 그 다음에 또 2004년에 또 도전을 하는 거예요. 또 갔어요. 3년 동안 계속 도전을 해서 예. 그 당시에 한국 예선전에서 우승을 하는 게 세계 대회에서 우승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2000 게 다 그렇잖아요. 독일을 가기 위해선 네. 한국에서 경쟁해서 우승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 3년도에 우승을 하고 독일을 갔는데 3위를 했고 또 우승을 해야겠다 해서 4년도에 한국 예선전을 우승을 해서 결국에 우승까지 거둬냈던 게 가장 큰 기억이 아닌가. 4년이 걸렸군요. 네. 처음에 그 예선 탈락했을 때는 상당히 충격이셨겠는데요. 그렇죠. 야심만만했는데 예. 예선 탈락. 네. 네, 그때 돌아와서 서로 그래서 사실 그때 이제 큰 고배를 마시고 나서 이대로 네. 포기할 수 없다 해가지고 그렇게 돈을 3년 모아서 일본을 그렇- 갔던 거예요. 그렇군요. 좀 스토리 라인을 좀 정리를 드렸습니다. 시간을 정리해 보자면 그리고 네. 계속 도전해서 결국은 1위를 하시게 됐다는 그런 얘기군요. 잠시 후에 또 좀 더 그 앞서 한계가 분명히 있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캐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창호 화백님께 좀 석화백님께 좀 먼저 또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아까 이제 그림을 어떻게 해서 그리게 되셨고 재능이 있다는 걸 이제 주변 분들이 이제 눈으로 확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배우로는 좀 가셔야 되잖아요. 그냥 그 재능이 있다고 해서 그걸 갈고 닦아야지 예술도 어느 단계를 넘어설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어딘가 가서 배우셔야 되는데 나이가 이미 이제 학교 졸업한 나이시고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그만두신 상태니까
어떻게 그림 배우는 게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33살이었어요. 그 병원에서 1년 반 동안 있다가 음. 이제 전주로 휴양차 이사 가서 아, 거기서 이제 이 아들이 그림 그려달라 그렸었는데 예. 그래서 이제 화실을 가봤더니 양팔이 없는 사람은 가르쳐 본 적이 없고 또 그 그림은 힘들다고 차라리 그 쉬운 취미 생활을 하는 게 어떠냐 그런 소리를 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꼭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혼자 곰곰이 생각하니까 어, 서해의 사군자는 먹만 쓰니까 그건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아, 뭐 물감을 또 막 예, 짜야 예, 되고 예, 이런 예. 것들이 번거로움이 좀 덜할 것 예, 같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마침 처제가 자기가 서예 배웠다는 선생님을 소개시켜줬는데 이 네. 지금 원광대학교 서예과 교수이신 여태명 교수님이었었는데 네. 그분한테 가서 이 그 좀 배우고 싶다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답을 안 하세요. 그냥 고개를 흔들기만 하고 대답을 안 하시지. 그래서 그러면 어떡하나? 아, 내가 포기할 때까지만 그렇게 해달라 했더니 그럼 그렇게 하자 그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서예가 그림보다 훨씬 더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손 그렇군요. 넘는 사람이 하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난감하셨나 봐요. 그래서 대답을 못 하고 있었는데 네. 그냥 그러면 그 이제 좀 이따 포기하겠지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허락을 주신 거예요. 했었는데 포기할 때까지는 좀 네, 가르쳐 줘 네, 달라 그래서 하셨으니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해봅시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면 그래서 그분한테 배우신 게 몇 년이세요? 그러니까 그 실제로 그 체본을 해서 배운 거는 얼마 안 되고 나머지는 이제 거의 그 내가 작업을 해가지고 가서 이제 체크를 받고 보여드리고.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었죠. 예. 그렇게 해서 쭉 계속 그러면은 서예를 쭉 하신 거예요? 그쵸. 서예를 쭉 하면서 이제 초기에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이거를 5년 정도 열심히 그 사람들이 한 2시간, 3시간 쓰더라고요. 난그 사람들이 한 5배를 쓰면 5년 정도면 비슷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밥 먹고 나서 하루에 한 10시간 이상을 계속 연습을 했었거든요. 와. 그랬더니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서예대전에 입상할 정도 실력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야. 그렇게 하고 나서부터 이제 그다음에 이제 누드 크로키를 이제 접하게 됐었죠.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그림으로 예. 접목을 하게 되신 거군요. 예. 누드 크로키? 예. 근데 지금 서예를 하루에 10시간? 예. 이 보통 사람도 그렇게 연습들을 하십니까? 아니 보통 사람들은 다른 손이 있다 보면 할 일이 많잖아 여러 가지. 저는 이제 아, 오직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다 보니까 네. 계속해서 이제 초기에는 이제 그 작업대가 일반 사람들 작업대는 높아서 못해 서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주 낮은 데도 하다 보면 허리를 굽혀서 하니까 허리가 아프고 막 몸살이 나더라고요. 예. 근데도 재밌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생겼다는 게 굉장히 즐거움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했더니 코피가 나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머 우리 좀 미련하신 데가 있네. 이 사람이 이 서야 하다가 죽을 일이 있냐고 병원에서 어. 살려놨더니 그 하지 말라고 그랬었는데 그것도 계속했어요. 한 몇 달 지나니까 이제 허리도 안 아프고 이제 정상적으로 되더라고요. 오래 하더라도. 와, 그러셨군요. 네. 좀 그 전에도 좀 성격이 그런 면이 있으셨어요? 그런 것보다 뭔가를 하려고 했으면 그냥 끝까지 이제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이제 저걸 했었죠. 근데 손이 없다 보니까 아까 여기 실패를 많이 얘기했는데 수 없는 실패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하다못해 이제 뒤에 끼는 이제 블루투스 같은 걸 이제 발로 끼는데 내가 혼자 끼려고 그러면 한 4, 50번을 시도를 해야 됐었거든요. 초기에. 아, 그렇죠. 그런데도 계속 했더니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지금은 이제 거의 한 번에 끼거든요. 어머, 근데 그 실패를 했을 때 사람들이 포기를 했으면 여기 지금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없었을 거예요. 막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죠. 계속 도전을 해가지고 그 도전 자체가 어떻게 되면 재미있거든요. 재밌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와. 이런 것도 하고 뭔가 이제 하는 것도 빨리빨리 저기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을 이제 점점 줄여 나갈 수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와, 대단하네요. 맞아요. 그 장애의 그것을 생활로 적응하시는 데는 분명히 시간이 드니까 그런 정도의 노력을 예술에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예, 이건 실패가 아니라 어차피 과정이다. 시간을 줄여 나갈 거니까 예. 또 해보는 거고 또 해보는 거고 예, 저희 인생도 그런 건가요 원래? 그렇죠.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자전거를 많이 그리는데 자전거가 페달을 밟지 않으면 쓰러지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 마찬가지로 인생도 열심히 페달을 밟아야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렇게 해서 하루에 10시간씩 나중에는 그냥
그 시간의 의미는 뭐 거의 없어질 정도로 예, 재밌으시다고 하는 거 보니까 재능이 확실히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좀 석정화백님의 그림을 좀 이제 좀 보죠. 우리가 좀 보면서 얘기를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앞서 와 자전거를 좀 많이 그리신다는 얘기를 잠시 전에 해주셨는데 붉은색도 있고 검정색도 있고 예, 그림을 보면 뭔가 좀 그 역동적인 그런 느낌도 좀 드는 것 같고요. 그림 안에서 크로키라 그런 건지 뭔지 전 이유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뭔가 좀 역동성이 느껴지고 눈에 띄는 게 아까 광고에서도 저희가 봤었지만 그 저 옆에 발 모양이 있는 거 예. 저게 인장이라고 표현합니까? 낙관이라고 보통 낙관 이제 맞아요. 낙관이라고 낙관이라고 얘기해요. 표현하시죠. 예. 그걸 발로 이렇게 하시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까? 근데 큰 작품을 하게 되면 큰 낙관을 찍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큰 낙관 같은 건 제가 이제 갈고리니까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예전에 보면 안중근 의사가 그 서예를 쓰고 나서 이제 절단된 손가락 그걸 활용해서 손바닥을 찍더라고요. 맞아요. 그거는 저희가 그래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왼쪽 발가락이 그 사고에 2개가 없어지고 그랬으니까 발가락 3개를 가지고 낙관으로 사용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반응도 좋고 저도 편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즐겨 이제 찍고 있죠. 네, 그렇군요. 이야, 정말 지금 한번 보십시오. 예, 안중근 의사의 손과 같이 석창화백의 발이 하나의 그 낙관으로 지금 앞서 저희가 그 봤던 비디오에서도 봤었는데 요거는 그 2011년도에 우리나라 그 평창 올림픽 실사단이 왔었는데 예, 그때 이제 실사단 앞에서 이 퍼포먼스를 해가지고 낙관을 찍는. 예, 이 사람들이 엄청 감동해가지고 그 진행하는 게 굉장히 편해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문화체육부 관광 그렇군요. 저기 저 사람들이. 뒤에 서 있는 이제 외국 분들이 실사단 예, 분들인데. IOC 위원들이더라고요. 그렇군요. IOC 위원들. 예. 와. 그렇게 해서 평창 올림픽이 정말 몇 번의 우여곡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몇 번 떨어지기도 하고 과연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의문들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다른 분들에게 그 직접 눈으로 보시는 분들에게 감동을 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올 초에 평창 올림픽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네요. 갬블러 크루도 아무래도 팀을 24명이나 되고 이끌어야 되니까 힘든 점 분명히 있고 아까도 한계가 과연 있냐 그걸 얘기를 좀 해봐라라고 말하니까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부상 네. 뭐 이런 얘기도 좀 그죠, 하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부상 이전에 이 춤의 생명력이라는 거 워낙 몸을 또 격하게 쓰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축구 선수들도 이제 30대 중반이 넘어가면 보통 은퇴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그런 이제 한계들이 존재하고 또 20살 때부터 예를 들면 다른 스포츠들은 지금 뭐 어떤 부상에 대한 대비라든지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한 트레이닝들이 되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저희는 그런 게 전혀 없이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아직도 좀 그런 편이고 너무 계획 없이 막 쓰고 또 연습을 막 하루에 7-8시간씩을 막 풀파워로 하고 7-8시간씩 그러니까 하세요? 예, 20대 때는 특히 더 그랬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젊었을 때부터 몸이 하나씩 이제 아작이 난다고 그러죠. 네. 저 같은 경우는 목 디스크 판정을 받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무릎도 이제 왼쪽 측부인대가 끊어져서 그거를 이제 수술해서 한 1년 넘게 쉰 적이 있고 예, 또 저희 멤버들 중에 몇 명은 뭐 거의 이제 엑스레이를 찍으면 약간 로보캅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게 무슨 이게 말이에요? 군데 철심 같은 게 이제 박혀서 예, 수술을 사람- 그만큼 많이 했다는 그렇죠. 수술을 뭐 얘기예요? 십자인대, 어깨, 뭐 팔꿈치 이렇게 한 사람도 있고. 네. 근데 또 지금도 막 여기가 아파서 뭐 팔꿈치를 이렇게 다 못 펴는데 누가 봐도 약간 저거는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네. 또 거기서 되는 움직임을 찾아서 또 춤들을 춰요. 안 되는 속에서도 이게 참 저희는 같은 팀이고 맨날 보니까 가끔 좀 음. 웃길 정도로 어떻게 저거를 또 저렇게 찾아갖고 쓰지?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네. 그래도 거꾸로 서고 하니까 아픈 사람처럼 잘 안 보이는 거죠. 모르죠. 네. 뭐. 근데 저희끼리는 이게 정말 뭐 30 중반이 이제 넘어가면서 아 이제 오래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들이 사실 확실히 있긴 해요. 그렇겠는데요. 예. 그동안에는 어떻게 해왔지만 네. 몸을 아무래도 쓰는 그런 운동이든 스포츠든 무용이든 좀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고민을 본인도 많이 하셨겠어요.
일단 한계 속에서 본질 찾다라는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매해 되게 고민이 많이 있었고요. 이전에 생각을 해보면 2004년부터 2008년까지는 갬블러가 국내 대회나 세계 대회를 나가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전에 굉장히 많은 경험들을 했고 많은 대회에서 갬블러라는 색깔에 대해서 너무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 이제 따라해요, 다. 괜히 따라하는 경우도 있었고 네. 우리가 어딘가에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하게 되면 갬블러니까 우승을 했겠지라는 의견이 있었고 만약에 혹시라도 지게 되면 갬블러가 졌다라는 게 이제 그 비보이 월드라는 세계 사이트에서 이제 퍼져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괜히 그런 것들을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의식하게 네, 되고. 그래서 한 4년 정도를 좀 운동형처럼 매일같이 연습이나 공연이나 이런 교육 아카데미 위주로 조금 힘을 쏟았다가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다. 더욱더 발전해야겠다라는 계기로 이제 2008년에 다시 많은 세계 대회에 나가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저는 좀 춤을 너무 많이 추고 싶은데 이거에 대한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제가 조금 소극적인 A형이어서 걱정이 되게 많거든요. 남들은 걱정 안 하는데 그 걱정을 사서 하는 그 정도까지 걱정해요. 없는 걱정까지 외모랑 가져와서 너무 하는 느낌이 다른데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 그러니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예. 굉장히 많은 행사를 가다 보니까 그런 행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뭐 조명이나 음향부터 많은 스텝, 크루분들 모든 진행하시는 분들까지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무대도 들어오지만 무대에서 어떤 방식으로 등장하고 퇴장하고 공연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그 과정들 어떻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지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 이것은 공연 기획이고 행정을 내가 공부해야겠구나. 근데 춤을 추는 사람이 행정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 너무 안 어울리잖아요. 안 어울리잖아요. 그게. 아무것도 모르고 예. 뭐 그런 프로그램들도 다룰 줄도 모르고 그렇죠. 그래서 찾게 된 거예요. 뭐 학원도 찾게 되고 그 나라에서 진행하는 아카데미도 가서 공연 기획자 양성도 듣고 모르면 다 계속 물어봤어요. 교수 다른 선생님들이나 강의하시는 분들이 질문 너무 많이 하니까 이번에 질문하지 말라고 할 정도까지 질문했거든요. 그러면서 네. 지금은 이제 또 기획적으로 점차 자리를 좀 잡아가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꼭 춤이 아니어도 비보이가 아니어도 갬블러라는 비보이 팀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그러네요. 있구나라는 것들을 또 하나 찾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성격이 다른 일을 찾으신 거고 누군가는 분명히 해줘야 되는 일이긴 하니까 어떠세요? 좀 잘하는 것 같으세요? 네, 정말 저희 지금 없으면 굶어 죽어요. 네, 없으면. 지금 없으면 그 정도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오늘 저희가 명예교사라는 타이틀로 왔지만 맞아요. 여기 이제 저희랑 연령대가 비슷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사실 저희도 똑같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 멤버들도 뭐 아까 이제 부상들이 있는데 그것도 고민이고. 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비보이로서 끝장을 보겠다 하는 멤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또 그것대로 저희가 리스펙트를 하는데 네. 또 이제 다른 생각들 예를 들면 우리 이 팀장님은 그런 기획 행정에 눈을 떠서 그런 거를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요. 또 어떤 멤버들은 이제 힙합이다 보니까 디제잉이나 네. 아까 보니까 음악을 믹싱하시고 막 하시는 모습들도 좀 보이던데. 그렇죠. 예. 디제잉을 전문적으로 공부해서 실제로 지금 프로 디제이로 겸업해서 활동을 하는 멤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제 비보잉을 어떤 예술 놀이 교육으로 발전을 시켜서 뭐 우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요즘에 예술 교육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연극 놀이 뭐 이런 미술 이런 것도 근데 비보이가 이거에 굉장히 잘 맞고 아이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좋아하고. 거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주입식으로 어떤 동작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런 예술 놀이로 커리큘럼을 발전시켜가지고 지금 대학 강의를 나가는 멤버들도 있고 이야. 네. 그래서 되게 다방면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생의 2막을 준비하고 있는 그러네요. 네. 그게 어찌 보면 한계이기도 한 건데 네. 나이라는 한계, 신체적인 한계 그거를 또 다르게 돌파구로 찾아보는 그렇죠. 한계를 또 다른 방식으로 한번 뭐 헤쳐나가 볼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 저는 20대 중반쯤에 그 생각을 했었어요. 네. 저도 몸이 아프고 그러다가 이 비보이는 오랫동안 못할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30 중반 넘어가면 좀 힘들지 않을까 하면서도 계속 무대 위에 서는 일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야지 끝까지. 예. 좋으시군요. 네, 저는 그게 좋았어요. 플레이어가 되고 계속 하고 싶다. 정말 늙어도 계속해서 무대에 마음껏 설 수 있는 직업이 뭐가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게 연기인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20대 후반에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서야 대학을 연영과를 또 가고, 네, 가고 그 지금은 이제 비보이만큼 프로는 아니지만 예. 예, 대학로에서 또 공연도 하고, 어. 예, 그러고 있거든요. 예. 네, 배우 활동을 겸업해서. 그렇군요. 그 한계 속에서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를 생각하신 거군요. 무대에 서는 게 좋으셨던 네, 거군요. 네. 네. 그렇게 멤버들이 지금 그래요. 모든 일이 한계가 없는 일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방송하는 저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예. 왜 여기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보고 싶기도 하고요. 모든 게 자기의 그런 한계를 넘어서려는 노력 속에서 새로운 길이 또 보일 것도 같고요. 앞으로 이제 바람이나 계획 들으면서 이제 우리가 토크하는 시간에 이제 서서히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또 적어주신 질문도 조금 더 추가해야 되니까요. 계획을 아무래도 석화백님께 먼저 좀 여쭤볼까요? 너무 많으시겠지만. 저 이제 그러니까 손 있이 30년을 살고 또 손 없이 30년을 사는 게 이제 2015년이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때 이제 그 비교를 해봤으니까 그 손 있을 때가 더 행복했냐 아니면 손 없을 때가 더 행복했냐 했더니 손이 없을 때가 더 행복하고 즐거웠더라고요. 예, 그 그래서 참 이제,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살펴봤더니 예. 내 옆에서 항상 내가 뭘 할 수 있게 배려해준 우리 그 아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자체를 이제 내가 할 수 있게 해주는 이제 하느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 이 두 사람한테 뭔가 보답을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 성경 필사를 하나님한테는 성경 필사를 해서 한 3년 반 만에 이제 기독교 성경을 다 썼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계속 쓰자 그래서 이제 가톨릭 성경을 지금 쓰고 있어요. 지금 요한복음을 쓰고 네. 있는데 그런 식으로 또 우리 사모님한테는 예전에는 사모님을 안 그러고 예. 아줌마 했었는데 어머, 명칭을 사모님으로 바꾸자. 사모님으로. 그래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걸 찾자. 와. 그래서 이제 찾다가 보니까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발장 정리하는 거 이제 발로 방 닦는 거 이제 자주 했었는데 요즘에 와서 생각한 게 심부름을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심부름을 안 시키는 게 해주는 거구나 그런 걸 깨달았어요. 그거는 맞습니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분들? 네. 그 최근에는 이제 되도록이면 이제 안 하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이제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거는 그냥 아예 무시해버리고 말자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있으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 계속 성경 필사도 하고 이제 이게 회에 이제 보면 이제 그 자전거 경기가 있잖아요. 파리 같은데 그런 걸 이제 한 100m 되는 와서 이제 다 그려보고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광장 같은데 네. 그런 데서 퍼포먼스하면서 세계 일주를 한번 해볼까 하는 세계 꿈을 가지고 일주. 있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사모님과 함께 그렇죠. 가셔야 되겠죠. 네. 여기 지금 사실 와 계시거든요. 맨 앞줄에 잠시 얼굴 좀 보여주세요. 누군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잠깐 일어나서 지금 석창호 화백이 말씀해주신 그 양대축 중에 한 축입니다. 가장 먼저 든든하게 만들어 주셨고 그 후에 하나님의 은총까지 또 더해져서 지금의 그 나머지 그 전후에 비교해 봤을 때 후가 전혀 더 재밌었다는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리고 또 이제 할 말이 있는 네, 게 더 얘기해 주세요. 아니 간단한 건데 양손이 없든지 손이 있어도 마찬가지인데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게 되면 실패를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자기가 좋다고 생각을 하면 그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돼.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 실패하는 과정도 즐겁고 그게 모여가지고 이제 성공의 지름길이 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그렇죠. 경우에는 이제 양손이 없고 나서 이제 할 수 있는 걸 찾았는데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유일하게 처음 시작한 게 맥주병 따는 거였거든요. 맥주병 따는 목이 거. 말라가지고 이걸 한번 따보자 해가지고 발로 땄었는데 2시간 동안 방에서 혼자 계속 헤매다가 나중에 땄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물집 생길 정도로 해서 반복했더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면 이제 요거는 좀 노력하면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계속 하고 아니면 시간을 두고 계속 생각하면서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하는 걸 다 접해봤거든요. 낙관 같은 거 이제 돌에다 낙관 파는 거는 사실 힘드는데 한 5년 정도 계속 그걸 생각을 했더니 길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돌의 낙관도 낙관도 제가 파고 했어요. 파세요? 예. 와 대단하시네요 진짜. 못할 게 없으시. 그래서 이제 그 한계는 자기가 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누가 정하는 겁니까? 일단 이제 저는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한계는 뭐냐면 인간이 못할 거 자기가 예수님이 얘기하신 게 너희 인간들은 자기가
자기가 못하는 것도 자기 할 수 있는 것까지 해주는 거 비슷한 것까지 할 수 있다는 그런 그 길을 열어놨어요. 아, 그래요. 그 이제 노력하면서 열심히 하게 되면 음. 이제 그런 걸 이제 사람들이 보통 한계를 내가 딱 정해 내가 저걸 못해 그러면 못하는 거죠. 말이 스스로. 씨가 되는 거죠. 아, 말이 이제 할 수 있다. 할수 지금 있다. 못하지만 언젠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충분히 또 그게 가능해요. 네. 제 경험으로 봐서는. 그렇군요. 네. 지금 말씀을 듣고 나니 정말 맞는 거. 박수를 좀 보내주십시오. 와, 그래요. 그러면 갬블러 크루도 이제 앞으로 계획, 바람. 일단 지금 대한민국 현재 스트릿 댄스라는 문화가 굉장히 지금 2018년을 기점으로 해서 아주 큰 변화의 기로에 지금 서 있거든요. 네. 그것은 뭐냐면 얼마 전에 10월 초에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유수 올림픽이 열렸거든요. 청소년들 대상으로 19세, 20세 이하의 전 세계 한 33개국에 34개국의 네. 젊은 청소년들이 모여서 올림픽을 진행을 하는데 이제 비보이라는 장르도 브레이크 댄스라는 장르도 올해부터 정식 종목은 아니지만 시범 종목으로 채택이 됐어요. 그래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체육진흥공단 같이 갔었고 그 안에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이제 선수 한 명이 저희 갬블러 크루의 이제 비걸 예엘이라는 친구인데 김예리 양이 이제 비걸이거든요. 네. 그 친구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딱 한 명만 나갈 최종적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예.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오. 아쉽지만 그래도 소중하게 동메달을 수상을 했거든요. 여기서도 박수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점으로 해서 음. 스트릿 댄스라는 문화가 예술적인 장르로서도 그리고 스포츠라는 장르로서도 같이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이제 갬블러 크루는 이제 어떤 방향을 갖고 어떤 방향성으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조금 모습들을 더 잘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하고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전까지 조금 이제 기획자적인 입장에 네, 이야기였다면 전체 팀 운영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얘기였어요. 예. 저는 좀 이제 아티스트적으로 방금 이제 우리 예리라는 친구 얘기도 했지만 예. 저는 그리고 최근에도 저희 팀 멤버들이 우승을 해오고 아. 근데 저희 멤버들도 지금 굉장히 세대 교체의 기점에 있거든요. 예. 네, 아직 거기에서 하고 있는 멤버들 또는 정말 젊은 피들 20대 또 초반의 들어오나요? 멤버들이 들어오고 세대 교체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계속해서 갬블러가 정말 최고의 팀에 있게끔 이렇게 성적을 내주는 우리 후배들한테 제가 너무 항상 고마워요. 고마운 마음이 있어서 저는 제 개인적인 바람은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다른 분야로 이제 활약을 하는 멤버들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갬블러가 만약에 제가 나이가 나중에 50이 되고 60이 되어도 그리고 그때는 또 뭘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때도 계속 존재하고 아. 유지되어가는 그런 어떤 팀이 비보이 됐으면. 스트릿 댄스의 명가로서 쭉 남아 있게끔 만들고 싶어요. 네. 가문으로. 네, 갬블러 크루가 그렇게 네. 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길게 보고 네, 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서도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그래도 이게 보통 마무리할 때 이 관객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씩을 보통 부탁을 하거든요. 빨리 생각을 하셔서 짧게 한 말씀씩. 여기 오신 분들이 지금 처음에 오셨을 때에 비해서 지금 아마 마음도 많이 열리셨을 거고 나름대로 하나씩을 지금 다 가져가실 거예요. 오늘 아주 특별한 하루거든요. 오늘이 그래도 또 놓치지 말기를 바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석창 화백님 먼저. 저는 이제 퍼포먼스를 할 때 굉장히 즐겁고 기분이 좋거든요. 하고 나면 한 일주일 동안 이제 온몸이 쑤시고 하는데 그 자체가 굉장히 즐거워요. 그런데 그 즐거운 자체를 여러분한테도 다 한두 개씩은 다 있거든요. 그걸 이제 저희 집중적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자기 그 특기로 삼는 그런 네.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와, 팁을 하나씩 주셨어요. 네, 저는 사실 이제 관객분들한테 따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라기보다 제가 이 옆자리에서 관객분들과 같은 입장으로 되게 오늘 많이 배운 것 같아요. 특히나 아까 마지막에 그 한계를 정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들 정말 저도 다시 한번 네, 제가 앞으로 살아갈 때 좀 많이 맞아요. 되새겨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관객 여러분들 중에 뭐 같이 우리 아직 뭐 어쨌든 나이가 어떻든 간에 저보다 어리건 많으시건 계속 또 살아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함께 그 말을 좀 새기고
또 열심히 잘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낮에 한 대학교에서 특강으로 제가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다녀왔는데 요즘 가장 느끼는 건 뭐냐면요. 그냥 물 흘러가듯이 살자라는 것을 좀 스스로에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었고 정말 이렇게 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은 소중한 기회거든요. 그렇죠. 한편으로 저는 오늘 여기 와야 되는 운명이었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오늘 낮에 가는 운명이었고 끝나고 나서 저는 집에 가서 누워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건 네. 운명이었고 만약에 가다가 친구에게 연락이 와서 어딘가를 가게 되면 그것도 운명. 인연인 거고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뭔가 잊어버리면 그건 제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생각하던 것들을 하나하나 좀 편하게 하다 보면 그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랑 연결이 된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요즘 살고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좀 말씀드립니다. 네. 와. 오늘이 정말 우리 모두에게 다 특별한 하루죠. 처음 사실 만나신 거고 여기에 관객들하고도 우린 다 오늘 처음 만나는 거고 하지만 오늘 아주 새롭게 여태까지 있었던 그 날과 동일하지 않은 날로 기억됐으면 서로 좋겠고요. 앞으로도 이분들의 바람과 계획이 다 이루어지기를 저는 또 바라봅니다. 특별한 하루 사업은 이 문화예술 분야 교육 및 체험의 중요성,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어진다는 말씀을 드렸죠.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고 오늘은 스무 크로키와 비보이에 대해서 이 예술 세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해보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긴 시간 함께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 어떠셨는지를 박수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와. 자, 제가 너무 독박 이렇게 다 이 두 분들과 얘기를 이렇게 나누는 것 같아서 여기 계신 관객분들과도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이제 관객분들과 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고 문화예술 명예교사 사업 특별한 하루는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요.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페이지 참고하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고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자, 관객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자, 여기 뭐 질문도 많이 보내주셨고요. 사전 질의 내용이 있어서 제가 그걸 좀 여쭤보고 아니면 여기 밑에 또 질문이 더 있으시면 질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 질의 온 것 중에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석장화백님께서 먼저 좀 답변을 해주시고요. 동양화가 아닌 서양 크로키를 접목하시게 된 계기는 뭡니까?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초기에 이제 그 누드 크로키를 하다 보니까 전부 이제 연필이나 목탄을 가지고 이제 외곽선만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서예를 했으니까 일필로 해서 그냥 그 몸 자체를 한 선으로 표현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해서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서양화 크로키를 접목하시게 예. 된 거군요. 배우기도 하셨나요, 서양화 크로키? 따로? 크로키를 계속 배웠었죠. 한 거의 10년 정도를 계속 거기 동양화와 함께? 서예와 같이 이제 같이. 병행을 하면서 배웠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리고 석청화백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작품에서 중요한 부분, 핵심 놓쳐서는 안 될 거, 그건 뭐라고 이제 생각하십니까? 모델의 그 정신이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김연아 같으면 김연아 이제 그 선동열 같으면 선동열 그 선수의 그 포즈를 엄청 그 많이 영상으로 보면서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 자체 몸 자체 내가 그리면서 그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린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생각하는 그 내면이 그 표현이 되더라고요. 예, 거의 공감을 넘어서서 거의 예. 빙의에 가까운 그런 순간들이 있는 예, 거군요. 예. 네. 그러면 석창화백님의 에너지의 근원, 이렇게 계속 활동하실 수 있는 에너지의 근원, 원동력. 그것을 손이 있을 때는 이제 이렇게 에너지가 없었거든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힘도 없어 보이고 그랬었는데 다치고 나서 힘이 생긴 게 뭔가를 따져봤더니 전기 감전이 돼가지고 그 에너지가 이제 온몸을 한 바퀴 돌면서
쪽이 어느 정도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시니까. 네. 근데 그 기를 연구하는 사람이 한 만나가지고 네. 이제 그걸 한번 기를 체크를 하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실제로요? 예, 예. 아마 전기 에너지가 제 안에서 있었는데 이 내가 하는 작업이 온몸을 사용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이 안에서 그 옹축돼 에너지가. 있으면 그냥 오래 못 살 건데 그걸 온몸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온몸으로 퍼져가지고 그게 이제 에너지의 근원이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예전에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걸.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헛두루 하신 얘기가 아니군요. 네. 네. 그렇다고 여기 계신 분들도 에너지 원동력을 전기에서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네. 야, 그 예전에 보면 무협 만화나 무협 소설에 보면 이제 번개를 맞아가지고 그 자체를 에너지화하는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랬군요. 근데 그 죽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시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여러분은 절대 시도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백님 지금까지의 삶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건 사실 많이 정리는 해주셨는데 예. 그래도 요 좀 답변은 좀 그래도 간략하게라도 해주셔야죠. 이 제가 다치고 나서 가장 어떻게 해야 될까 느낀 게 지나간 삶은 이제 흔적을 잊고 참고는 되지만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미래를 이제 향해서 지나간 과거는 내가 뭘 했든지 간에 이미 지금은 못하니까 그렇죠. 그걸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무엇을 할 건가를 생각하자. 이제 그런 모토로 나갔죠. 네, 지나간 건 네. 지나간 것이다. 네. 네. 자, 그러면 여기 갬블러 크루에게도 질문이 있습니다. 세상에 없는 나만의 춤, 나만의 스킬을 어떻게 만드는지, 몸 관리하는 비법은 또 없는지. 일단 세상에 없는 나만의 춤, 나만의 스킬 이것은 그래야 정말 1등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또 설령 뭐 일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지금 탐구해야 할 길이고 네, 비보이들한테는 이제 계속 춤을 추다 보면 점차적으로 이제 알게 되는 건데 내 몸을 알아야 돼요. 무엇보다도 네, 사람마다 뭐 유연성도 다르고 그렇죠. 뭐 근력도 다르고 팔 길이도 다르고 그로 인해서 쓸 수 있는 근력의 차이도 있거든요. 그게 운동으로 뭐 커버를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 몸의 특성을 알고 타고난 걸.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춤을 연구하다 보면 저희 아까도 봤지만 이제 예. 계속 동작들이 이어지잖아요. 예. 예, 그 흐름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여기서 몸이 더 이상 안 돌아가 갖고 다른 길을 찾아야 하고 예,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꺾어 보려고 했더니 내 몸은 여기 잘 넘어가지고 예. 예, 그렇게 계속 자기 몸을 움직여 보면서 계속 이제 막 이렇게 꺾어보고 저렇게 꺾어보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남들이랑 좀 다른 움직임들이 조금씩 잡혀요. 이걸 굉장히 사실 굉장히 긴 과정인데 지금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는 긴 거거든요. 시간이 걸리는. 네.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춤을 막 15년, 20년 이렇게 춘 비보이들을 보면 저걸 뭐라고 얘기하긴 힘든데 제 느낌이야. 예. 저희는 그게 그 사람이 고유의 스타일을 갖고 있다고 얘기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 있다, 뭐 A 스타일이 있다, B 스타일이 있다. 이건 저는 나눠지진 않아요. 예, 개인적으로 스타일의 정의라고 할 수 없고 그냥 뭔지 모르겠지만 그 비보이 봤어? 그 비보이 같은 느낌 있잖아.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가 화제가 되기 시작할 때쯤 그 사람은 어떤 고유의 스타일을 가졌다고 얘기를 해요. 예. 그 굉장히 어려운 과정인 것 같아요. 저희들 그러네요. 멤버들 중에도 어느 정도 그거를 이룩한 멤버도 있지만 아직도 모자른 비보이도 있고 네. 정말 모든 댄서들의 크나큰 고민이자 화두인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하지만 무엇보다도 자기 몸을 알아야 된다. 자기 네. 자신을 알아야 네. 되는 거군요. 네. 또 몸 관리 비법도 아까 하나 더 질문이 있었어요. 몸 관리 비법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네. 이거는 뭐가 답이다라고 저도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개별적으로 하신 노력들을 몇 가지라도 좀. 뭐 예를 들면 따로 어떤 뭐 운동을 예. 근력 관리를 위해서 헬스 같은 거를 따로 이렇게 하는 멤버들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연습이 끝난 직후에 스트레칭을 하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멤버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근육을 저희가 비보잉 같은 경우는 거꾸로 서가지고 막 버티는 게 있다 보니까 네. 굉장히 텐션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바로바로 릴렉스 해주는 그런 것들도 부상 방지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술 담배 별로 안 좋죠. 물론 하는 멤버들이 있지만 네. 있기도 하지만 그거가 이제 좀 좋지 않고 그런 몸 관리에 대해서는 다른 운동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스포츠 하시는 네네네. 분들하고 예. 그런 것들을 저희도 많이 벤치마킹해서 하거든요. 예,
다른 어떻습니까? 또 개별적으로 더 있으세요? 앞서서 여기 오셨던 이제 갬블러 멤버 중에 이제 비보이 타조 성승용 멤버가 있는데 굉장히 자신의 몸에 대해서 관리를 되게 잘해요. 어떻게? 그런 의학적인 비디오를 많이 봐요. 유튜브에서 어떻게 스트레칭을 해서 어떻게 해주면 이제 손목이 좀 덜 아프게 하는지, 이게 어깨가 아플 때는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법이나 그런 스스로 스스로 유튜브나 이런 게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나서 자기 스스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배운 걸 멤버들하고 공유를 합니다. 너 어디 아파? 어깨? 내가 어깨 어제 유튜브에서 봤는데 이렇게 하면 괜찮대. 서로 마사지를 해주고. 그분은 그러니까 그 길로 가셔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갬블러 안에서 요가도 해요. 요가. 안에서도 같이 확장이 되면서 같이 이렇게 내가 손목 아플 때는 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손목에 스트레칭 하니까 좀 금방 좋아졌다. 내가 좀 허리가 아플 때는 뭐 어떤 방식의 요가나 어떤 걸 하니까 좋아졌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팀 안에서 서로 공유가 되고 함께 좀 도와주다 그렇군요. 보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보거든요. 보면서 뭐 하는 거지? 그러면 서로 도와주는 거구나. 좀 되게 그런 모습도 이쁘기도 하고 참 아름답기도 보기 좋고. 하고. 네. 그렇습니다. 리더의 입장에서 네. 볼 때 이 얘기가 아닌가 싶고요. 그 외에는 이제 공통 질문입니다. 두 분 따로따로 이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언제 행복을 느끼시나요? 아무래도 작업할 때 이제 가장 내가 퍼포먼스 할 때 이제 예. 행복을 느끼고 있죠. 내가 네. 살아있는 그걸 느끼는 거죠. 네. 지금 동작으로. 표정에서도 지금 느껴집니다. 그런 얘기할 때 표정하고 그냥 가만히 계실 때 표정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예. 작업을 하실 때 기쁜 그 느낌이 전해지고요. 언제 행복을 느끼세요? 일단 전 두 가지 말씀드려도 되나요? 음. 네. 춤꾼으로서는 저희 아까 춤 봤지만 음. 이게 그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해도 그 확률이 있어요. 특히나 확 하고 회전하는 것들은 이게 뭐 쉽게 말씀드려서 한 바퀴 돌아갈 때도 있고 중심이 잘 맞아 떨어져서 세 바퀴가 돌아갈 때도 있고 그걸 저희끼리 표현해서 이제 꽂혔다고 하거든요. 네, 그 꽂힐 때 특히나 무대나 뭐 배틀에서 내 스킬이 꽂혀 들어갔을 때 오는 그 아드레날린이 확 터지는 그 짜릿한 쾌감이 있거든요. 그걸 느낄 때가 좀 행복하고 이거는 이제 춤꾼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인간 박지훈으로서는 네. 요즘에 또 소확행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예. 되게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피곤한 상태로 이렇게 집에 들어가서 샤워 싹 하고 네. TV 켜놓고 맥주 한 캔. 그렇게 저는 그때 행복하더라고요. 예. 원래 그렇게 큰데 행복이 있지 않죠. 예. 어떠세요? 일단 저희 갬블러 같은 경우는 인원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그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해서 그 24명의 스케줄이 3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계속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알람이 뜨게 되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는 보게 되면 이제 행사가 굉장히 많이 겹쳐 있을 때는 조금 쉴 수 있는 날이 없어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어느 날은 9월, 10월은 거의 다 빨간색이니까 한숨을 좀 쉬다가도 그래도 이렇게 무대를 많이 경험할 수 있으니 너무 행복하다. 그렇죠. 근데 그 사이에서 이게 빨간색이 없는 빈 날을 봤을 때 느껴지는 행복감. 그래서 내일은 행사를 4개, 5개, 3개, 2개 중간 빨간 날 이날을 위해서 열심히. 이 빨간 날을 위해서 이 공간 하나 비어 있으면 그게 되게 행복감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네, 일 속에서 쉬는 휴식. 네, 예, 맞습니다. 네, 다들 행복을 어디서 느끼시는지 좀 여쭤봤고 다음으로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삶이란 건 뭐라고 생각하시냐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삶. 그러니까 내가 일을 했을 때 네.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또 하고 싶다. 그리고 그것만 계속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있어요. 지금 석창 화백님은 예. 그런 일을 하고 예, 계신 예,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모델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앉아 있는 것도 모델이고 서 있는 거 사진 찍는 거 전부 다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 보면서 그러니까 이렇게도 그려봐야겠다. 저렇게 그래. 지금 그 생각하고 계셨어요. 저희를 보면서. 네. 그렇군요. 예.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게 이런 거군요. 네. 어떠세요? 두 분도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계신 겁니까? 예. 그렇죠. 네. 저한테는 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삶. 한다는 게 지금은 그냥 일종의 위안인 것 같아요. 위안. 그러니까 자기 위안? 이걸 줄여 말하기는 건 발음이 네. 이상해져서 안 될 것 같고 저기 네. 뭐랄까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이거를 예. 저희도
그러니까 오늘 뭐 이렇게 좋은 명예로운 자리에 이렇게 있지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대단히 뭐 큰 업적을 뭐 이루고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예. 뭐 소위 말해 뭐 수백억을 번 뭐 그런 음. 슈퍼스타도 아니고 음. 똑같이 계속 고민하면서 앞으로 헤쳐 나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고민이 있을 때가 있고 그렇죠. 힘들 때가 있고 음. 정말 안 풀릴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춤춘 걸 후회할 때도 많아요. 사실 내가 왜 그때 이걸 시작했지? 공부도 잘했었는데. 막 약간 그러면서 예. 근데 그때마다 딴게 막 보이고 그러죠. 네, 그럴 때마다 이 말로 위안을 삼는 거죠. 어. 그래도 나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산다. 그렇죠. 내 친구들도 나한테 이 얘기할 때 예. 맞아. 나는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 산다. 음. 내 직업을 미워하지 않고 산다. 약간 그런 거가 있습니다. 예. 네. 어떠세요? 사실 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산다고 하는 건 거의 매일매일이 계속 고민이고 걱정이고 1년, 2년, 3년에 대한 고민과 앞으로 내 삶과 내 인생, 우리 가족들, 주변 친구들, 그리고 갬블러들에 대한 5년, 10년을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 교수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준하가 하고 싶은 거 하기 위해서는 하기 싫은 것도 할 줄 알아야 돼. 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제가 이후에 춤도 많이 추고 기획이랑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는 기회들이 생겼거든요. 처음에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감히 말을? 그리고 근데 이런 분들 많은 환경에서 만나는 분들께 우리를 좀 더 좀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선 이런 기본적인 자료들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PPT 자료를 만들거나 한글 같은 거 만드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말은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하다 보니까 말은 막 하고 사람들과 같이 대화하고 나누고 네. 공유하는 건 좋은데 이거를 사례를 보여드릴 수 있는 사진이나 참고 자료들, 수치들 이런 네. 게 만드는 게 너무 표정에 힘든 거예요. 드러납니다. 너무 네. 힘들어서 이게 그 준비만 과정만 되면 그 전부터 되게 걱정이 돼요. 이거 네. 언제 또 만들지? 그래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너가 좋아하는 걸 하기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선 하기 싫은 것도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셔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은 하기 싫은 것도 같이 하면서 계속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일의 반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좋은 것만 세상에서 다 골라서 싫은 건 다 빼내고 살 수 있겠어요. 저희가 예. 그러면 예술이기 때문에 예술 분야 두 분이기 때문에 예술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아름답다는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거창한 질문이죠. 예. 양쪽에 드려보겠습니다. 저한테 예술은 이제 그 사람의 몸짓이거든요. 이 아름답다는 건 이제 뭐냐면 그 예전에 나간 올림픽 때 미셸 컨이라는 그 아이스땡 네. 선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가 2위를 했거든요. 예. 근데 1위를 한 선수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게 그 공연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때부터 스포츠에 이제 그리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러움이 자연스러움이. 묻어 있는 예. 것이다. 예. 네. 그러면 예술이란 예술은 그 자연스러운 묻어 있는 것을 이제 그 자기의 영역에 따라 표현하는 것. 저는 이제 예. 화선지에 표현하고 이제 갬블러 같은 게 이제 그 몸짓으로 춤으로 표현하고. 이제.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갬블러 크루도 아름다움이란 아름다운 거요. 저는 이 질문은 항상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막 계속 생각하는 게 바뀌고 그리고 잘 모르겠어요. 네. 솔직하게 네네. 예. 그 그럴 수 어떻게 있어요. 뭐 드는 생각들은 있지만 어떻게 표현할 수 이걸 없고. 한마디로 할 수 있을까? 근데 굳이 한마디로 정리를 해낸다면 굳이 말이 아니라 몸으로 전하는 언어? 굳이 뭐 말로 이렇게 하면 될 거를 몸으로 하는 그런 또 다른 언어? 그렇죠. 뭐 그런 생각이 요즘에 파편처럼 있는 것 같은데 어렵습니다 질문. 네.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해요. 그래서 사실 이 아름답다라는 말을 사실 비보이들은 잘 안 쓰잖아요. 안 쓰거든요. 안 저희는 잘 이 씁니까? 단어를 안 쓰잖아요. 같이 퍼포먼스를 만들고 동작을 했을 때 지훈아 나 이거 하나 만들었는데 내 거 좀 춤 좀 봐줘 어떤지 어떤 동작을 했더니 그거 괜찮은 것 같은데 거기서 이렇게 하면 더 멋있을 것 같은데 이런 주로 단어를 쓰지 그거 아름다운데? 라는 말은 잘 안 쓰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아름답다라는 걸 지금 생각해 보면 예.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했던 그런 춤이나 혹은 같이 함께 했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대방이 느꼈던 미소들 그게 네. 아름다운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정말 많은 아이들 요즘은
정말 중학교 1학년이나 2학년 이 중학교 아이들을 굉장히 작년부터 많이 만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일 무서워하는 나이인데.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교육이라는 분야를 어. 많이 확장을 하면서 이제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데 사실 아이들 되게 무서웠어요. 네. 만나면 되게 아이들의 마음속은 그건 아니지만 아픈 상처를 줘서 너한테 왜 그래라고 한 그렇죠. 적도 있었지만 저희가 준비한 프로그램을 같이 경험함으로써 거기서 뿜어내는 아이들의 미소 미소. 이게 아름답겠구나. 그래서 이게 이쁘고 좋으니까 내가 같이 아이들하고 함께 하려고 이런 예술 프로그램을 하는구나 라는 걸 같이 연결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예. 멋진 얘기네요. 그러면 슬럼프는 분명히 예술이나 어떤 분야도 있는 거거든요. 슬럼프가 왔을 때는 어떻게들 하시는지, 이제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 슬럼프도 일종의 한계거든요. 자기 자신에게 다가오는. 먼저 이번에는 갬블러크에게 먼저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슬럼프. 댄서들에게 가장 큰 슬럼프는 1순위는 부상이겠죠. 부상이 가장 클 거예요. 정말 우리 지훈 단장도 무릎을 수술했었고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로보트 같다는 갬블러의 가장 큰 맏형 같은 경우는 어깨를 뭐 2번, 3번 이상의 수술을 하다 보니 동생들이 조금 말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또 그 정도까지 수술을 해가면서 춤을 춰야겠냐고. 굉장히 자기 관리가 철저하기로 유명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철저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모든 댄서들이 인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댄서의 수명은 몇 살입니까? 몇 살 때가 춤을 못 춘다고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갬블러의 정영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이는 80년생이고 아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본인 입에서 나 이제 더 이상 춤 못 출 것 같아 하면 저는 그걸 대한민국 댄서들의 수명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철저한 분인데 그만큼 많이 하다. 근데 지금도 하고 계세요. 와. 지금도 이제 대학교에서 강의도 하시고 네. 뭐 심사도 하시고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이제 부상을 이겨내는 모습들, 맏형의 모습 그리고 뭐 지훈 당젠도 있고 그리고 갬블러의 뭐 김현수 군도 있고 굉장히 많은 댄서 지금도 이제 박인수 군 같은 경우는 여기 팔에 4번의 구멍을 뚫어서 또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겨내려는 재활을 하고 더욱 더 계속해서 내가 좋아하는 춤을 추기 위해서 그렇게 이겨내는 모습들 그런 슬럼프를 얻었을 때 부상 그렇게 느끼고 대단하네요.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부상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부상이 아닌 슬럼프가 또 있잖아요. 그냥 그렇죠. 갑자기 막 안 되는, 뭐가 막혀버리고 도저히 뭐 맞아요. 뚫리지 않는. 그럴 때는 저는 좀 한 발짝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놔버려요 그냥. 놔버려요. 네, 그냥 좀 더 그냥 관주적으로.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게 뭐 노트라면 이게 내 춤들이 노트라면 그냥 다음 장을 넘겨버립니다. 완성 안 시키고. 네. 예. 네, 그리고 나중에 봐요. 네. 그래도 막혀 있으면 넘겨버리고 그러니까 아. 약간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한 발짝 떨어지고 안 풀리면 끝까지 잊어버려요, 차라리. 뭔가를 막 거기서 더 한다고 해서 네, 그거를 그렇게 붙잡고 늘어지려고 하진 않고. 더 슬럼프로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뭐 동작적으로는 하던 거를 놔버리고 아예 한 번도 안 해봤던 걸 건드려 본다든가. 저쪽은 저쪽 스타일 저런 길의 흐름은 내가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걸 굳이 뭐 다시 시작해보고 뭐 다른 장르의 춤 동작을 뭐 조금 네. 배워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또 그게 재밌어져서 또 하다 보고 그게 뭐가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예전에 내가 막혔던 것들이랑 만나는 지점들이 또 생겨요. 그렇게 또 풀리기도 하고. 예. 그런 것 같아요. 꼭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도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럼 석창 화백님께서는 슬럼프가 있으셨어요? 저는 슬럼프라고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네. 이런 현상을 봤으니까 처음에 그랬을 때는 눈하고 이 몸하고 똑같은 저기 시작했다가 어느 정도 하면서 눈이 앞서가요. 그러면 이제 지금 한 게 잘 못한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왜 안 써지냐 그러는데 그 시점이 이제 7, 8분 능선이 된 거예요. 올라갔을 때 네. 계속 쓰게 되면 다시 또 시선하고 작품하고 또 같이 또 동일하게 돼요. 아, 되게 잘한다. 그게 계속 반복돼가지고 그게 모여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좋은 작품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사이가 네. 벌어질 때가 힘들 때인 거군요. 힘들 때인데 그 자체가 이미 이만큼 올라와 있을 때인데 시선이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한 건데 조금만 노력하면 다시 또
같아지거든요. 아, 그런 게 반복되면서 이제 발전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다가 이제 그림을 하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슬럼프가 네. 없이 그냥 계속 재미있는 기대가 게. 별로 처음에 없으셨기 그렇죠. 때문에. 기대도 이제 그 목표가 뭐냐면 애들한테 음, 뭔가 하는 아빠로 보여주겠다. 그게 목표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그리고 또 팔도 없이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 잘했다 하더라도 이거 팔이 없어서 잘하는 거니까 그건 별것도 아니다. 그냥 무조건 내가 그러니까 하자 그런 식으로 나갔었거든요. 그렇군요. 네. 예술에서는 정말 그 눈과 몸이 정말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네, 있겠네요. 네. 안목은 계속 올라가고, 그렇죠. 근데 내가 지금 따라가지는 못하고, 예, 그럴 때 몸이 거기에 계속 올라간 거라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 그렇죠. 거군요. 간 거라 인정하고 몸을 계속 더 사용을 해야죠. 아, 그렇군요. 예. 슬럼프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렇게 세 분이 다 다른 얘기들을 이렇게 해내시는지 참 신기합니다.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자, 이제 거의 마지막일 텐데 언제 살아있어 감사함을 느끼시는지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살아있음을 감사하게 느끼는 대목. 이건 누가 적어주셨는지 사전 지금 질인데 화백님한테 뭐지? 이건 너무 어려우니까 저 두 분이 제 시선을 피하고 계세요 지금. 그래서 아무래도 화백님께 먼저 좀. 저 이제 가장 삶의 그 행복함을 느낄 때가 이제 퍼포먼스인데 네. 첫 점을 찍을 때 하고 아, 이 살아있음을 딱 느끼는데 마지막에 이제 발락한 딱 할 때 끝났구나. 예, 아, 쾌감이 있으시군요. 쾌감이 있는 거죠. 예. 네, 살아있다는 거를 그렇죠. 느끼시고, 예, 예. 네. 그럼 이 두 분은 저도 이걸로 하고 싶어요. 뭔가 따라하려는 기색이 너무 보이는데요. 멋있는, 너무 멋진 답이었던 것 네. 같습니다. 그러면 비슷하게 해보세요. 뭡니까 그럼? 첫 동작을 첫 시작할 동작을 때. 시작할 때 네. 잘 모르겠네요. 매 순간 감사한 것 같아요. 저는 제 삶을 사랑하기 때문에 네. 감사함을 항상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어떠세요? 그 지금 갬블러 같은 경우는 24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전에는 거의 가족 이상의 같은 시간을 가졌어요. 거의 5시간, 10시간씩 연습하면 매일같이 365일 매일같이 모였는데 네.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좀 준비하는 그런 스케줄이나 과정이 있을 때만 만나기도 하고 간혹 이렇게 못 만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 일정이 핸드폰상으로만 얘기를 하다가 음. 뭐 일주일이나 10일, 15일 이렇게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저희 연습실 앞에 넓은 주차 공간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되게 오랜만에 다 같이 서로 딱 마주 봤을 때 잘 지냈어? 하면서 뭔가 되게 그 반갑고 예. 아 내가 이러니까 여기로 오지. 딴 데 있다가도 뭐 이게 그 SNS 상에서 우리 뭐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만납시다 하면은 다 뭐 이산 가족 모이듯이 한 번에 싹 모였을 때 다 같이 얼굴 보고 있을 때 되게 뭔가 우리 가족이지 우리 함께하는 우리 춤추는 갬블러 그러니까 이런 거에 또 대단하네요. 이런 느낌도 갖고 있습니다. 네. 엄마 같지 않아요? 예, 아니 저도 지금 참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그렇게 같이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의견도 다르고 좀 삐걱거리기도 그게 좀 정상 아니에요? 그런 그런 많이 적은- 있죠. 그런 예,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볼 때가 가장 행복하다라는. 네. 네. 자, 여기서 이제 저희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질문이 거의 없고요. 이제 거의 끝났고 예술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 이거를 마지막으로 하고 그럼 마무리할까요? 조금 어떻게 보면 각자 하시는 예술에 대해서 요즘에 가장 꽂혀 있는 게 뭐냐고 지금 물어보셨어요. 가장 꽂혀 있는 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죄송한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어제 저기 이제 다른 곳에서 굉장히 얻을 수 없는 기회를 얻었거든요. 이렇게 애매하게 얘기하시면 뭐냐면요. 전국에 1119개 전문 예술 단체라고 해서 국가에서 지정한 단체들이 있는데 그중 10개 단체가 모여서 우수 사례를 발표하는 이제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예술 경영 우수 컨퍼런스. 사례. 컨퍼런스에서 이제 발표할 수 있는 아, 최종 단계까지 갔다라는 게 이제 일단 첫 번째 저의 가장 기쁨이셨고. 큰 기쁨 기획자로서의 큰 그곳에 있던 어. 그곳에서 느끼고 경험했던 것을 앞으로 어떻게 발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어제 굉장히 많이 그려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많은 분들과 그리고 이 시간이 되게 저에게는
또 다른 길들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말씀드리고 또 싶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실지 저희도 계속 좀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아까 제가 배우도 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뭐 일단 작업적으로는 다음 달에 이제 공연을 하나 해야 돼요. 뭘 그래서 합니까? 그걸 소개해드려도 예, 돼요? 홍보를 하셔야죠. 아, 네네. 예. 그럼 말씀드릴게요. 11월 22일부터 25일까지 대학로의 나온 시어터라는 데서 예. 그 미국 작가인 에드워드 올비의 예. 염소 혹은 실비아는 누구인가라는 게 제목이에요. 예. 네. 그 작품을 이제 공연을 해요. 음. 그걸 한참 연습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뭐 그 인물 캐릭터에 대한 게 지금 가장 꽂혀 있는 것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크게 말씀드리면 또 연기를 좀 하기 때문에 내가 그 추는 이 비보잉의 어떤 내 움직임과 어떤 그 연극에서의 움직임이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소위 말해 우리 연극이라 하면은 뭐 이제 사실주의라고 그래서 그렇죠. 그냥 우리 이렇게 평상시 사람이 있듯이 이렇게 연기를 하잖아요. 여기는 어떤 뭐 좀 과격한 이런 동작들이 아닌 일상적인. 그렇죠. 근데 그것과 춤은 어떻게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을까? 이게 좀 몇 년 전부터 계속 고민하고 뭐 여러 가지로 뭐 이제 신체극이라든지 꼭 그렇죠. 완전 전극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도전을 해보고 있는 제 화두입니다, 개인적인. 네. 네. 석청 화백님께서는 끝으로. 저는 이제 네.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작품을 잘 안 사거든요. 아, 예, 그래서 그렇죠. 이제 좀. 해외 쪽을 이제 또 했었는데 음. 얼마 전에 BBC 그 월드뉴스에 한번 방송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영국이나 이탈리아 쪽에서 작품을 사려고 이제 문의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빨리 사야 됩니까? 저희도? 그래서 이제 그쪽에 네. 작품을 이제 그 해외 이제 파는 게 이런 방법이 가장 좋구나. 그냥 전시를 하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는데 그렇죠. 이렇게 그 큰 방송에 나오게 되면 그냥 알아서 연락이 오더라. 그래서 맞아요. 각 세계에 보면 그 큰 방송사들이 신문, 많습니다. 거기를 몽땅 다 출연해가지고 어. 작품을 많이 팔아볼까. 홍보해 하시고 알리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방송은 거의 다 출연했으니까 많이 나오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쪽을 이제 그 꽂혀가지고 계속 이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정보를 지금 흘려주신 거예요. 저희한테 미리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사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자, 오늘 어느덧 얘기하다 보니까 2시간이 훌쩍 지났고요. 이 세 분의 그 어떤 활동과 지금 꽂혀 있는 부분들이 잘 이어지고 또 계획과 바람으로 만들어지기를 바라봅니다.